대한영상의학회 다보영TV 진행자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영상의학과 의사와 AI입니다. 설명을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임상연구 네트워크장이신 박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새 AI가 엄청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영상의학에도 AI가 영향을 좀 미쳤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영상의학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면 일반인들께서는 영상의학과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영상의학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아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영상의학 진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많은 AI 기기들이 벌써 병원에 들어와서 쓰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좀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재 의학 분야에서 AI와 관련돼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상의학과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영상의학 분야에서 AI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요? 사용 자체는 양으로 말하면은 1%도 아마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미비한 양인데요. 그래도 특정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지고 쓰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흉부 촬영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유방 촬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AI가 그래도 실제 진료에서 어느 정도 조금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흉부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는 폐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가령 폐암과 같은 종괴가 있는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렴 많이 또 검사를 하는데요. 폐렴 같은 질환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질환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주요 폐질환을 AI가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유방 촬영 같은 경우는 유방암, 유방 종괴를 발견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 AI가 그런 병변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AI가 이제 함께 협업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AI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정확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 요새 딥러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딥러닝이 요즘 나오는 AI 기술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이고 그 딥러닝 때문에 사실은 AI가 활발해졌거든요. 그 딥러닝 기술이 과거 AI 기술에 비해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사례들이 발견이 되는데 틀리는 사례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환자에게서는 사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일부 환자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돼서 오진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AI가 결과적으로 이런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AI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그 수치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느 수치 이상이면은 병이 있겠구나, 어느 수치보다 작으면은 병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AI가 혼자 할 수 없고 그 부분에서 잘못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인간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가 판독을 안 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AI가 그냥 판단을 해서 결정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I가 이런 상황이면은 잘못된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정확한 결과를 낸다. 이런 거를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게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의료 쪽에서는 이게 더 예민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AI가 잘못된 결과를 내고 또 AI가 제시하는 어떤 수학적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병이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단순히 공학적 수학적인 어떤 이런 요인이 아니라 똑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큰 병원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시는 환자분들하고 또 조금 작은 규모에 가시는 환자분들하고
상태도 다르고 중증 정도도 다르고 또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똑같은 병명이라도 똑같이 접근을 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접근을 하고 같은 피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임상적인 요인이나 심지어는 사회적 지리적인 요인들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또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떤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AI 결과가 90% 정확도가 나올 수도 있고 10%의 정확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하나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은 블랙박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는 블랙박스다. 무슨 말씀이냐면 AI가 결과를 제시를 해줬을 때 그 결과가 틀리든 맞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들쭉날쭉하게 드물게 틀리긴 하지만 들쭉날쭉하게 틀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참 대처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문제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단독으로 초기에는 개발을 하면서 단독으로 의료 분야의 AI가 쓰이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해질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이해가 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또 그런 AI 알고리즘이나 의료기기가 이제는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영상의학 검사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가장 중요한 대답은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임상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AI의 장점도 이해를 하고 AI의 장점을 살리고 또 사람의 장점도 이해를 해서 사람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을 텐데 AI가 잘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AI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요. 제한된 환경에서 일을 잘하거든요. 요새 AI가 데이터로 만들어진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의 범주, 이런 병원에 있는 데이터와 또 저런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범주가 잘 맞춰지는 환경에서는 AI는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 범주를 넘어가는 예외의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 또 작동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데이터 환경이 바뀌었구나 또 임상적인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변화하는 상황의 판단, 대처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AI가 잘하는 반복적이고 비슷한 거를 정해진 환경에서 계속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AI가 정해진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맡아서 사람의 실수를 줄여주고 사람이 혹시라도 집중을 못해서 좀 실수하게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람 전문가가 들어가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둘의 역할을 약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좀 달라질까요? 예,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AI를 잘 쓰는 의사와 잘 쓰지 못하는 의사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간에 혼자 일을 하면서 힘들게 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하나 다른 역할은 AI를
잘 알아서 잘 쓸 수 있는 의사들은 또 그렇지 못한 의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자들에게 AI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AI를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진료를 잘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AI를 다 잘 쓸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 진료의 수준은 조금이라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이 뭐 주된 역할은 아니겠지만 AI 교육자로서, 의료 분야의 AI 교육자로서 역할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I 의학 분야에서 AI는 영상의학과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의학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AI의 경험이 적은 이제 이런 분야들의 AI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좀 가르쳐주고 정보를 좀 공유하고 이럴 필요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AI에 대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계속 좀 공부를 해나가고 경험을 습득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가 들어옴으로써 AI가 사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일이 얼마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뺏기고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고, 이제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거꾸로 AI가 들어와서 AI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롤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롤들을 하는 것들이 현재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성호 교수님 모시고 영상의학과 의사와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보영TV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